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벌써 2부로 돌아왔는데 옆쪽에 늦게 인사해주신 윤선희 작가님 계시죠? 네. 작가님, 저희 지금 1부 지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됐었는데 네.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천천히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공감이 많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 2부 주제 작가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2부 11월엔 겨울바다. 네. 맞습니다.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의 첫 번째 책에 이제 수영장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해본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바다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해요. 아, 정말요? 저는 겨울바다를 또 좋아하는 게 진짜요? 고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고요함을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요. 겨울도 적막한데 바다도 적막하니까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아,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어. 겨울 밤바다가 그렇게 무서워요. 너무 새까매서 약간 우주에 있는 기분이라 맞아요. 전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 주제에 저희가 추천해드릴 네. 책을 첫 번째로 그이즈마 작가님 소개해 주실까요? 또 타겟은 저였군요. 네. 저는 해녀리나 해녀 할머니의 하루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니카 차이코프스카야 작가님이 그리셨고요. 네. 외국인 분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해녀를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현재 제주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해녀의 움직임이 약간 발레리나를 닮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인을 받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앞 페이지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제주도 해녀의 수가 요즘 급격하게 줄고 있다. 제주도가 해녀로 되게 유명한 것은 많지만 아직도 제주 해녀의 대부분은 할머니이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근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제주도만의 문화, 사투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온 설명에 보면 제주의 해녀 문화는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에 등재가 됐다고 해요.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었는데, 그리고 해녀들의 삶을 기록한 박물관도 있고 외국인이나 한국인 모두를 위한 소규모 체험 학교도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관심을 많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에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귀여워요. 할머니이지만 아주 귀여운 백발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이제 해녀 할머니라고 책에서는 서술이 되고 그림책입니다. 중간중간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일단 바다가 너무 이뻐요. 그러게요. 바다 색깔이 푸른 게 되게 이쁘고 돌과 여자와 바람이 많다는 주제답게 이제 돌담 집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해녀들이 이제 물질하러 갈 때 들고 가는 물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게 제주도 사투리다 보니까 태왁, 까꾸리, 비창 이런 이름이 있는데 가장 신기한 게 족쇄눈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쇠가 심지어 우어이예요. 족쇄눈. 근데 족쇄눈이 이제 1950년부터 쓴 쌍안경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태왁이라는 게 있는데 다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매스미디어에 보면 약간 주황빛의 동그란 걸 이렇게 들고 있는 바다 씬 같은 걸 전 자주 봤거든요. 네네. 그거를 물에 뜬 바가지란 뜻을 지닌 태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자맥질을 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을 뜨게 하는 뒤움박 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긴 그러게요. 하는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그냥 도구라고 생각했던 걸 이름으로 또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열심히 이런 물건을 챙기시고 이제 바다에 나가시는데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그림체여서 그쵸. 할머니라기보다는 정말 귀여운 캐릭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을 챙겨서 이제 바다에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여름 바다보다는 겨울 바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화창하게 그리지 않은 게 정말 제주도민답달까? 네, 맞네요. 그렇죠. 제주도의 하늘이 그렇게 매번 밝은 편은 아니잖아요. 날씨 변화가 심하니까.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보면 불턱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림에서도 아기자기한 우리 해녀님들이 옷을 갈아입고 계신데 이 불턱은 동그랗게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노출을 차단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쬐기 위해서 만든 작은 휴게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바람막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아예 바다 근처에 세워놔서 이런 불턱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되게 신기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와. 이 할머님이 깊게 잠수를 해서 문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어와 함께 이게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게 발레리나 같다고 해서 여기 앞에 서술이 나와요. 우리 할머니는 진정한 해녀리나가 분명합니다. 할머니의 친구인 작은 문어도 할머니를 따라해봅니다. 그리고 전복, 소라, 굴을 따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그려진 굴과 전복이 되게 생소했어요. 저는 매번 죽어있는 이제 버터에 구워 먹고 싶은 전복을 많이 만난 편이었는데 여기 있는 굴은 이제 그 껍질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살아있는 전복은 이런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호잇 이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는 소리를 숨빗 소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 바다 근처에서 귀를 기울이면 아마 이 소리를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해녀리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저희가 주로 그냥 생각하는 에메랄드 빛이라기보다는 진한 겨울 바다색 이런 색감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주제에 추천을 드립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너무 상세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한데 해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이제 물질이라는 단어 정도만 익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는데 해녀리나 책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네요. 그렇죠. 네. 족쇄는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책은 이제 지연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네. 저는 겨울도 정말 좋아하고 바다도 정말 좋아해서 겨울엔 여행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특히 바다 쪽으로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강릉바다 쪽으로 여행을 가면 바다 근처에 소나무 군락지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초에 여행을 다녀와서인지 겨울 여행이 좀 많이 떠올라서 저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이 세 개의 출판사가 모여서 출간을 하는 아무튼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 아무튼 시리즈의 장성민 작가님의 게스트하우스 편을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올해 초에 겨울에 포항으로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잡으면서 현지의 서점을 들러서 읽을 책을 사다가 고른 책이거든요. 네, 포항에 있는 달팽이 책방이라고 있어요. 네. 달팽이 책방에서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책인데 직업이 약사세요. 근데 이제 약사의 신분을 벗고 집에 돌아오면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놀자며 보채고 아내는 일과를 마치고 맥주 한 잔과 함께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작가님인데 진짜 행복한 삶이네요. 네, 이 8페이지 문장 중간에 보면은 다시 말하지만 우울할 이유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게 이 첫 목차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었는데 우리도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도 1년에 몇 번씩 좀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옛날에 여행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은 더 다양한 곳이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네.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은 인도의 작은 마을에 낡아서 찾기도 어려운 게스트하우스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고 순간 옛날 여자친구와 헤어지던 때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만난 친구들 앞에서 울음이 터져가지고 외국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던 기억들. 그리고 태국의 옛 수도인 아유타야에서 정처 없이 걷다가 기적적으로 발견한 게스트하우스의 이야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여행을 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되돌아보는 여행은 약간 기적 같은 존재처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 다 게스트하우스 많이 다녀보셨어요? 아니면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네,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보셨어요? 혹시 누리 작가님 기억에 남는 게스트하우스 있으세요? 저는 조용히
있는 곳을 좋아해서 아. 이제 게스트하우스들이 사장님들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성격이. 이제 파티나 이렇게 놀고 막 같이 수다 떨고 그런 곳도 있지만 보통 쉬러 여행을 가서 막 비우러 많이 여행을 가니까 그런 곳들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곳 있죠. 10시 이후 무조건 소등. 아, 뭐 11시 맞아요. 이후 샤워 금지. 맞아. 이런 데 있어요. 맞아요. 아침 식사 시간에 안 나오면 데리러 지금. 저는 진짜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가 안 고픈데요. 와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침을 챙겨주셔서 그런지 그제서야 이제 아침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랑 인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조용하게 여행을 갔지만서도. 그래서 그것도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주로 조용한 데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누리 작가님과 정반대. 작가는 93년부터 대만, 마카오,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유럽 등 40여 개국을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다양한 나라들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던 일과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책 속의 문장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31페이지에 게스트하우스 주변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느낀 말이 써뒀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는 잠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단체 관광에서는 만날 수 없던 진짜 여행이 그때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쓰여있는 문장이었는데 저희도 누리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쉬러 가는 여행을 요새는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관광지도 당연히 가겠지만 그래서인지 저는 게스트하우스 주변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지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삶의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이 가끔 찾아온다는 말에 되게 공감을 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거 아래 문장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네.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나을 것 같다. 최소한 그 우울함에 이유가 분명하다면 해결될 가능성도 조금이지만 있을 테고 스스로를 답답해하는 대신 원망하며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라도 생길 테니까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답답한 거는 왜 우울한지 모를 때였거든요. 뭐 피곤해서 우울해, 뭐 친구랑 싸워서 우울해 이러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랑 화해를 하고 좀 자면 해결될 건데 이건 뭐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우울한 거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뭔가 네. 목표물이 있으면 거기 그것만 보고 달려갔다가 뭔가 한계에 부닥쳐서 방전이 될 때가 있죠. 네. 방전이 그쵸. 되면 번아웃. 그때 찾아오는 거. 예전에는 그 우울함이 되게 낯설고 싫었거든요. 이게 약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내가 약간 좀 쉬어야 될 때구나. 내가 마음을 다시 봐야 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균형을 제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우울이 약간 신호 같아요. 쉬라는 신호.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달리고 네. 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누리 작가님 추천 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네. 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주제를 보고 네. 저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감정을 쏟아내도 그냥 다 흡수해주는 그 큰 바다의 그 고요함이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네. 제 사춘기, 방황 그런 시간에 만났던 책이에요. 이 안에서 이 작가를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새롭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바다 같은 느낌이어서 브라질에서 이제 1947년에 이제 이분 태어나셔가지고 이분도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던데 힘들게 보내시다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순례길에 이제 오르시면서 책을 이제 순례자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술사가 나와서 작가의 반열에 등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책이 찾아보니까요 네이버에 내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약간 이런 글이 되게 또 새로 와닿는 거야. 이래서 내가 이 책을 좋아하나 약간.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양치기 산티아고가 나오는데 네네. 이 꿈을 찾아가는데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직을 준비하지만 제 꿈을 잃어버리고 이 일에만 정신 팔려서 살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현실 그쵸.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이 멘트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임에 저한테. 네. 62페이지인데 현자한테 이제 행복의 비결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데
숟가락을 주면서 기름을 거기다 부어줘요. 네. 그래서 이 현자네 집이 되게 넓고 하니까 좀 둘러보고 오라고 그 수저를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처음에는 이 기름을 받으니까 이 기름을 안 떨어뜨리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그게 보지를 못하죠. 그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현자한테 나 돌아왔다 하니까 현자가 내 주변에 액자는 봤냐, 뭐 양탄자는 봤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 봤죠. 이 기름 흘릴까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다시 보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거 이제 보느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기름을 다 쏟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니까 현자가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이렇게. 이 말이 되게 저한테는 현실에서 같이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네가 네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남은 그 기름 2방울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크게 와닿는 문장이네요. 네. 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지금 약간 가물가물했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 청소년의 필독도서가 아니네요. 정말. 근데 참 그 두 개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내 행복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같이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내 소신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게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얘기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저희가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 1, 2부를 다 진행을 했는데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작가님. 2부 때까지 오시면서 혹시 지금도 많이 떨리세요? 네. 작가님의 떨린 채 보내드려야 된다는 게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프네요. 네. 저한테 되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떨리지만 네, 떨리지만 다른 작가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다른 작가님 생각을 듣고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오늘 와주신 윷누리 작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은 이만 끝내볼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말이 많아서 누리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많이 끼어들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각자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릅니다. 수영과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화끈하게 수다를 떨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쩌다 어른이 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풍덩 빠진 우울감을 건져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